안녕하세요. 방구석TV 정소장입니다. 자, 지난주에 주간 브리핑이 한 주 쉬었죠?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지난주에 한 주 못했습니다. 자, 오늘 11월 8일자 영종하늘도시 주간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저희 영종도 부동산 투자정보 자유공유방 단톡방에 들어오시면은요, 저는 조조라는 닉네임으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저희 방구석TV 구독자분들 들어오셔가지고 건전한 투자 내용들 고수분들이 많이 계셔서 아마 좋은 정보들 많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단톡방입니다. 자, 그리고 저희 베스트 부동산에서 진행 중인 마지프라자 상가 임대 대행을 저희가 맡아서 진행을 합니다. 스타벅스 상권에 들어오는 임대 건물인데요. 프랜차이즈 창업을 준비 중이신 분들이나 상가 임대를 알아보고 계시는 예비 창업자분들 상담 진행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아래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은 영종하늘도시 중심 상업지역에 장사하시려는 분들 상담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만나보실 내용은요, 수치로 본 최근 우리 경제 실적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3분기 GDP 전분기 대비 1.9%포인트 성장을 했다. 자,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1.3% 성장, 이제 역성장 폭이 축소됐다라는 부분들 보시면 그래프에서도 나오듯이 2분기 대비 3분기 때 많이 호전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자, 옆에 보시면은 광공업이나 서비스업 부분에서 2.3% 증가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설비 투자 같은 경우 7.4%, 건설기성은 6.4%포인트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소비 같은 경우도 1.7% 증가하고 있고요. 주요 지표들이 모두 개선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10월 기업 경기 실사지수는요 79로 전월 대비 11%포인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최근에 많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죠. 이 공항철도 9호선 직결 사업에 대해서 많은 논란들이 있는데요.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실게요. 자, 공항철도와 서울 9호선 직결은 공항철도 자체 사업비 1,159억 원을 제외하고 총 사업비 957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인데요. 지난 18년 12월 서울시는 정부로부터 직결 차량비 556억 원 중 222억 원을 교부받았지만 인천시와 서울시 전기 신호등 기타 사업비 401억 원 중에 지방비 240억 원이 있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담 방안을 놓고 서울시와 인천시가 이견이 계속되면서 사업 추진이 지연돼 왔습니다. 인천시는 서울 9호선의 이제 건설 운영 주체가 서울시이고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사업비 분담하기는 좀 곤란하다라는 입장이고요. 반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직결 열차의 주요 이용 대상이 인천 시민이 수혜를 보기 때문에 인천시에서도 사업비의 일부를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나서면서 이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자, 지금 서울시 입장 같은 경우는 전동차 차량 구입비 미사용에 대한 국비 222억 원을 반납하겠다는 계획까지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지금 인천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입장입니다. 자, 정리해서 보시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수익자 부담 원칙을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요구하는 부분이 즉 큰 액수는 아니다. 한 40억 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자, 요 부분을 인천시에서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우리는 낼 필요가 없다. 인천시 입장은 그렇습니다. 공항철도는 국가철도 이제 사업이다 보니까 이 사업의 주체자인 이제 서울지자체와 국토부 분담이 당연한 거고요. 인천시가 분담할 법적 근거가 없다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9호선 직결 사업 같은 경우는요, 목표가 2023년에 개통을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무산 위기로 치닫게 되면서 지금 공항철도 서울 9호선 직결 운영 긴급 간담회까지 가져가면서 철도 과장님과 여러 이제 철도 관련된 실무자들과 서울시 철도 관련 담당자분들끼리 배준영 국회의원까지 한 자리에 모여서 긴급 간담회를 가졌었는데요. 여기서도 이견이 좁혀지지가 않으면서 지금 222억 원이 이제 반납되게 생기게 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천시 역시도 지금 굉장히 답답한 부분이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도 이게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된 사업이에요. 철도 노선은 이미 다 만들어진 상황이고요. 지방비 240억 원 때문에 지금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건데 조속히 빨리 서울시와 인천시가 가성비적으로도 저희 영종 지역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직결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이제 영종 주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아무튼 조속히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꼭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점이 찾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은 계속해서 말이 나오고 있는 이 전세기간 최대 6년으로 하겠다. 이제 주택 임대차 보호법 일부 개정안 법률안이 발의가 된 상태입니다. 자, 날짜를 보시면은 2020년 11월 3일 날 국회에 이제 입법 발의가 된 상황입니다. 자, 보시면은 대표 발의하신 분이 더불어민주당의 박광원 의원이고요. 그 외에 시민의 국회의원께서 이제 공동 발의를 한 상황입니다. 자, 보시면 어떤 내용이냐면요. 초등학교 6년 및 중고등학교 6년의 학제를 취하고 있고 임차인의 거주기간이 자녀의 취약기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갱신기간을 포함한 임대차 기간을 6년으로 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다. 자, 임대차 보장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자, 이 부분이 이제 임대차 보호법 제4조 1항인데요. 이거를 처음부터 4년으로 했으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 말고 임대차 보호법 4조 1항을 2년에서 최소 보장을 2년에서 4년으로 물렸으면 지금처럼 큰 부작용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또 헛다리 짚고 있죠. 자, 임대차 보장 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자, 4조 1항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겠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계약 갱신을 하는 경우 임대차 존속 기간을 3년으로 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제고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발의를 한 내용인데요. 최소 보장이 이제 2년에서 3년으로 되고 거기서 갱신 청구를 해서 3년을 더 청구를 해서 총 6년을 거주할 수 있다. 이제 이걸로 불씨를 끌려고 하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급한 불을 끌려다가 정말 기름을 붓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통과가 되면은. 자, 보시면 전세난 후유증에 동시다발 대책이 이제 거론되고 있고 대래 시장 혼란만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라는 점이 관계 전문가들한테 나오고 있고요. 자, 우리가 예전에 앞서서 살펴봤던 부동산 거래 감독원 법안도 이제 발의가 됐고 개인 대출 세금 모두 들여다보는 그런 기간이 이제 필요하다. 자, 부동산 정책 일원화 추진을 이제 이낙연 대표가 거론을 한 바 있고요. 정부 조직에 아예 부동산 거래 감독청이 아닌 거래 감독 부를 신설을 하자. 이제 이렇게 주장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영종하늘도시 단지별 거래량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9월달 거래량은 이미 다 마무리가 된 상황이죠. 그리고 10월달 거래량이 전전주에 나왔던 데이터 대비 이제 총 47건으로 집계가 된 상황이고요. 자, 11월 말까지는 10월달 거래량이 계속해서 추가될 내용이니까요. 이 부분은 다음 주간 브리핑에서 추가되는 부분들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단지별 강세를 보이고 있는 랭킹 5는요. 여전히 우미린 1단지가 1위를 달리고 있고, 자, 2위로 센트럴 푸르지오자이, 그 다음에 3위 신명 스카이뷰, 4위로는 처음 등판하는 스카이시티 자이 대장조 아파트가 4위를 차지했고요. 자, 5위는 한양수자인 꾸준하게 이제 1세대 20평대 아파트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자, 센트럴 푸르지오자이 같은 경우도 2위를 차지한 게 33평형 기준이 아니고요. 25평형대가 강세를 보이면서 이제 거래량이 증가되고 있었다라는 거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 각 단지별로 한번 디테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카이시티자이 아파트인데요. 자, 보시면은 35평 기준으로만 볼게요. 자, 실거래 건수 114건, 회전율 37% 잡히고 있고요. 최고가 5억 찍은 이래 지금 5억까지 35평이 가진 못하고 있습니다. 자, 11월 달 거래량 보시면은요. 11월 달 거래량 보겠습니다. 자, 5억 3,517층 거 거래가 됐는데, 자, 요거는 38평형이죠. 2일 날 계약된 6억 3천짜리 13층 매물은 자, 43평에 이제 거래량이 점점점 나오고 있습니다. 자, 38평형도 지금 5억 3,500 실거래가 등록됐습니다. 자, 그리고 10월 달 거래량 보시면은 91제곱미터 이제 35평형이죠. 자, 보면 4억 7,500, 4억 7,800, 4억 5,800 이렇게 거래된 내역들이 있고, 자, 새롭게 이제 매물 증감 데이터를 한번 가져올게요. 자, 보시면 7월 31일 왜 이 기준을 잡았냐면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된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여기에는 현재 날짜, 자, 오늘 8일인데 지금 7일 걸로 제가 이 자료 준비하면서 7일 날 하고 오늘 하고 어제랑 오늘 같이 이렇게 나눠서 준비하다 보니까 어떤 단지는 8일 거고 어떤 거는 7일 걸로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7월 31일 날 31일에 매매 건수 78건이었는데 지금 현재 58건으로 매물이 줄어든 상황이고요. 자, 전세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차이 나겠죠. 만기 타이밍에 걸려있던 임대차 보호법이 시행되는 시점하고 만기 타이밍이 많이 겹치면서 자, 전세 71건에서 8건으로 줄어든 상황이고요. 월세 같은 경우도 15건에서 3건으로 줄어든 상황.
자, 이제 총 매물 개수로 보면요. 164개에서 69개로 지금 떨어져 있다라는 거. 자, 보시면 35평 실거래 기준 1개월 평균 4억 7천 나오고 있고요. 38평 같은 경우는 5억 3,500. 아까 이제 실거래 뜬 게 있죠, 여기. 자, 보면 43평 같은 경우는 6억 3천 잡히고 있고요. 자, 공인중개사 자체 평가 시세를 보면은요. 이건 이제 객관적인 입장에서 현재 스카이스자의 시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인중개사분들마다 자체적으로 좀 생각하는 기준이 다를 수도 있어요. 이건 제 기준입니다. 자, 실거주 가능 매매가 이제 4억 9천에서 5억 정도 생각을 하셔야 이제 매수가 가능하다는 거. 자, 이번 주 전세 시세 3억 5천, 월세 시세 같은 경우는 3천에 120 정도 잡히고 있고요. 거래량 데이터 같은 경우는 6월부터 11월까지 분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현대의 힐스테이트인데요. 자, 보시면 실거래 345건, 회전율 23% 나오고 있고요. 자, 최고가로 지금 4억 7천 정도에 나와 있던 기록이 못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10월달 거래량 보시면은요, 총 3건으로 29층에 이제 고층 매물이 4억 800, 그리고 16층이 3억 7,300, 13층이 3억 9,700 이렇게 거래된 내역들이 있고요. 자, 매물 증감 데이터 보면은요, 7월 30일자로 이제 매매 90건에서 72건으로 떨어졌고, 전세 매물 같은 경우도 24건에서 4건으로 줄어들었고요. 월세 같은 경우도 7건에서 2건. 자, 총 매물 개수로 따지면은 121건에서 78건으로 줄어든 상황입니다. 자, 33평형 1개월 매물 평균 4억 2,300, 실거래 기준 평균 3억 9천 정도 잡히고 있고요. 자체 평가 시세는 실거주 가능 매물 기준으로 4억 3천에서 4억 5천이 시세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번 주 전세 시세 같은 경우는 3억 3천, 월세 시세는 2천에 100 정도 잡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래량 같은 경우는 11월에 거래량이 없었고요. 자, 다음은 우미린 2단지입니다. 우미린 2단지 같은 경우는 실거래 건수 153건, 회전율 19% 나오고 있습니다. 자, 최고가 4억 5천 찍은 이래에 그 뒤로 이제 계속해서 이 최고가에 못 미치는 수치로 거래량이 나오고 있고요. 자, 10월달 보시면은 15층께 3억 5천 200, 35층께 이제 차상층이겠죠. 차상층이나 탑층. 차상층이나 탑층 매물 같은 경우는 4억 천에 거래된 내역이 있습니다. 자, 4억대가 오랜만에 나왔어요. 우미린 2단지에서. 아무튼 우미린 2단지가 KB세도 굉장히 높은 4억이 넘고요. 지금 현재 실거래 데이터를 보면 계속해서 3억 중반대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자, 매물 평균 보시면 3억 6,900대 나오고요. 실거래 평균은 3억 8천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평균 시세다 보니까 4억 천짜리가 나오니까 이제 3억 5천과 그 중간 지점인 3억 8천이 실거래가 잡히는 거예요. 자, 보면 매물 증감 데이터를 보시면은요. 자, 74건에서 58건으로 줄어들었고요. 현재 시점 15건에서 3건, 월세는 7건에서 2건 이렇게 되고요. 자체 평가 시세는요. 실거래 가능 매매가 지금 3억 8천에서 4억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 주 전세 시세 같은 경우는 3억 3천, 월세 시세는 2천에 100 이렇게 나오고 있고, 자, 11월 달 데이터 11월 달에 거래된 내역 없고요. 계속해서 10월, 9월, 8월, 7월 이렇게 6월 대비 굉장히 거래량이 안 나오고 있는 단지 중 하나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이편한 세상 오션하임인데요. 오션하임 같은 경우 실거래 214건, 회전율 40%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고가 5억 찍은 이래에 또 이제 계속 호가 대비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11월 달에 4억 5천 22층께 거래가 됐고, 자, 여기 10월 달에 2층 이제 필로티 세대가 4억 8천. 요거 같은 경우는 5억에 원래 나왔던 매물인데요. 2천만 원이 깎여서 4억 8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제 여기는 풀 인테리어, 풀 옵션이 들어갔던 집이에요. 자, 그리고 매물 증감 데이터를 보시면은요. 7월 말에 77건, 지금 현재 66건. 전세 같은 경우는 이제 동일하고요. 월세 같은 경우는 증가가 됐죠. 별 차이가 없죠. 이제 만기 타이밍이 도래해야 이 데이터가 차이가 나겠지만, 자, 29평 1개월 매물 평균 3억 6,500, 33평 같은 경우는 4억 4천 이렇게 잡히는데 실거래 데이터가 4억 5천이 잡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4억 8천짜리와 4억 5천짜리가 뜨면서 실거래 매물 평균이 올라간 거예요. 자, 보시면 이편한 세상 오션하임의 자체평가 실거주 가능 매매를 이제 보신다고 하면요. 제가 봤을 땐 4억 5천에서 4억 8천은 생각을 해주셔야 매수가 가능하고요. 이번 주 전세 시세는 3억 4천, 월세 시세는 2천에 120. 자, 거래량 같은 경우는 11월 달에 한 건 있고요. 계속해서 저조하게 이제 거래량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은 우미린 1단지고요. 실거래 매매 건수는 250건, 회전율 26% 나오고 있습니다. 우미린 같은 경우도 최고가를 찍고 그거에 못 미쳐 3억 이하의 거래량이 계속해서 10월 달에 나오고 있고요. 11월 달 아직까지는 거래량이 없습니다. 자, 보면 매물 증감 데이터 보시면은 7월 말에 104건,
지금 현재 시점에서 71건, 전세 같은 경우는 9건에서 20건으로 늘었고요. 월세 같은 경우는 15건에서 5건으로 줄었습니다. 자, 보면은 우미린 1단지 같은 경우는 자, 20평형이 있고요. 24평형, 25평형이 있는데, 자, 1개월 매물 평균 2억 3천, 그리고 25평 같은 경우는 1개월 매물 평균 2억 7천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실거래 평균하고 비슷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자, 자체평가 실거주 가능 매매를 보면은요, 이제 한 2억 7천에서 2억 8천은 생각을 하고, 매수를 시도하셔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전세 시세는 2억 4천, 월세는 2천에 80만 원 정도 잡히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한양 수자인입니다. 자, 보면은 281건의 실거래가 있고요. 회전율 38%. 자, 최고가 이제 2억 8천 거래 이후에 신고가는 못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실거래 데이터를 보시면은 2억 6,500, 2억 7천, 뭐 2억 6천에서 2억 7천대 계속해서 거래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매물 증감 데이터 보시면은 7월 말에 110건인 매물 건수가 자, 현재 시점으로 106건으로, 그리고 전세 같은 경우는 7건에서 12건으로 증가했고요. 자, 월세 같은 경우는 동일합니다. 자, 총 매물 건수도 뭐 7월 말이나 지금이나 비슷하죠. 자, 25평 최근 실거래 기준 1개월 평균 2억 6,500, 매물 평균 2억 7천 잡히고 있고요. 자, 자체 평가 실거주 가능 매물 2억 6천에서 2억 8천, 이번 주 전세 시세 2억 4천, 그리고 월세 시세 2천에 80, 이렇게 잡히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한신더휴 스카이파크고요. 실거래 58건, 회전율 30% 나오고 있고, 최고가 펜트하우스 3억 7천 찍힌 이래에 계속해서 이제 2억 중후반대 거래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데이터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보면 10월달 거래량 1건, 9월달 거래량 1건, 8월달 거래량 1건, 이렇게 이제 한 건씩 거래가 되고 있어요. 자, 매물 증감 데이터 보시면 7월 말에 67건, 지금 현재 시점 44건, 그리고 전세 3건에서 6건으로 늘어났고요. 월세 같은 경우는 9건에서 4건 이렇게 잡히고 있습니다. 자, 한신더휴 스카이파크는 24평형 동일평형대입니다. 1개월 매물 평균 2억 8,600 잡히고 있고요. 실거래 평균 2억 5천 잡히고 있습니다. 자, 자체평가 시세 실거래 가능 매매는 2억 7,500에서 3억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 주 전세 시세 2억 6천, 월세 시세 같은 경우는 2천에 85, 이제 반전세 같은 경우도 있어요. 각 단지별로 제가 이제 전세, 월세 이렇게 딱 나눠지고 있지만, 실제로 이제 네이버 부동산 가보시면은 반전세 같은 거 있어요. 뭐 5천에 얼마, 뭐 1억에 얼마, 1억 5천에 얼마, 이런 거 있으니까 너무 딱 요 시세만 생각하지 말고 월세 전세만 딱 FM대로 봤을 때는 요 가격대라는 거. 자, 다음은 신명 스카이뷰 주얼리입니다. 자, 보면은 실거래 265건, 회전율 26% 나오고 있고요. 최고가 2억 6천 찍힌 이래에 지금 계속해서 2억 초반대 거래량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1월 달에 2억 3천 거래했던 거 있고요. 10월 달 같은 경우도 2억 3천, 2억 4천, 뭐 이 정도 시세가 잡히고 있어요. 자, 보시면 24평형 1개월 매물 평균 2억 3천 8백, 실거래 매물 평균 2억 3천, 매물 증감 데이터 보시면은 7월 말에 95건에서 85건, 전세는 13건에서 11건으로 줄어들었고, 월세 같은 경우는 비슷합니다. 자, 자체평가 시세 실거주 가능 매물은 자, 2억 4천에서 2억 5천은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신명 같은 경우도 굉장히 시세가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최근에 많이 올랐고,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지금 뭐 2억, 2억 천 요 정도 시세가 잡혔었는데, 지금 2억 3천도 새끼고 매매예요. 2억 3천 대는. 자, 2억 4천대는 가야 실거주 가능 매물이 나옵니다. 자, 이번 주 전세 시세 2억 2천, 월세 시세 1000에 80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센트럴 푸르지오 자이인데요. 자, 실거래 59건, 회전율 22%입니다. 자, 11월 거래량 보시면 64제곱미터 25평형, 9층께 3억 1천에 거래가 됐고요. 10월달 보시면 64 같은 경우 2억 8,400, 11층인데 싸게 됐네요. 자, 84제곱미터 33평 같은 경우도 14층, 10층 같은 경우가 이제 여기서 신고가가 나왔죠. 이제 푸르지오자이의 4억 4,800이 이제 신고가가 나와서 정말 답답했거든요. 이제 푸르지오자이가 가격이 안 나와 계속해서 4억 밑으로만 거래가 되다가 14층 거가 이제 4억 4,800 전면 동께 딱 나오면서 이제 분위기가 하루 동안 계속 화제가 됐었죠. 자, 그리고 푸르지오자이는 25평, 29평, 33평 세 가지 평형대로 구성되어 있고요. 자, 25평 같은 경우 3억 2천, 29평 같은 경우는 3억 6천, 33평 같은 경우는 4억 600 정도 잡히고 있어요. 자, 보면은 최근 실거래 평균 4억 1,600 잡히고 있습니다. 33평만 볼게요. 자, 매물 증감 데이터 보시면은 7월 말 데이터에 보면은 99건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시점 89건. 이제 더 늘어나겠죠. 전세 같은 경우는 12건에서 9건으로 줄어들었고요. 월세 같은 경우는 동일하고. 자, 자체평가 실거주 가능 매물
기준으로 4억 2천에서 4억 4천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등록된 매물들을 보면. 자, 이번 주 전세 시세 3억 3천, 뭐 3억 5천도 있어요. 월세 시세 2천에 120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월달 거래량 이후에 줄어들고 있지만 최근 10월달에 거래량이 좀 많이 나왔어요. 자, 다음은 한라비발디입니다. 한라비발디 같은 경우는 179건, 그리고 회전율 24% 나오고 있고요. 자, 최고가 4억 4천대 찍고 지금 계속해서 4억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세를. 자, 10월달 보시면은 101제곱미터죠. 38평형 4억 2,900, 4억 2,300. 그리고 최고가를 찍었던 11층 거 4억 4,800이 지금 여기 최고가에 떠 있는 거예요. 자, 38평형 1개월 매물 평균 4억 2천, 43평 같은 경우 4억 6천, 52평은 5억 9천, 33평만 보시면은 실거래 평균으로 4억 2,600. 이제 매물 평균과 동일하게 나오고 있고요. 자, 매물 증감 데이터는 7월 말에 97건, 현재 시점 80건 등록되어 있고 13건에서 2건으로 전세 물량은 줄어들고 있고요. 월세 같은 경우 6건에서 4건. 자, 그리고 38평형 이제 자체평가 실거주 가능 매물 기준으로 4억 3천에서 4억 5천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번 주 전세 시세 3억 5천, 월세 시세 같은 경우는 3천에 120 정도는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동보노빌리티인데요. 동보노빌리티 같은 경우는 실거래 85건, 회전율 24%, 계속 3억 초반대에 머무르고 있는 시세입니다. 자, 10월달, 11월달 거래량 없었고요. 9월달, 8월달 거래 보시면요, 3억 2천, 3억 3천 요 정도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매물 증감 데이터 보면은 7월 말에 30건, 지금 현재 시점 26건. 전세 같은 경우는 많이 줄었죠. 22건에서 6건. 월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이 없습니다. 33평형 1개월 매물 평균 3억 4천 900. 실거래 기준 매물 평균 3억 2,900 이렇게 잡히고 있어요. 자체평가 실거주 가능 매물 3억 4천에서 3억 6천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전세 시세 같은 경우도 2억 9천, 월세 시세는 2천에 100 이 정도 시세가 잡히고 있습니다. 동보도 많이 올랐죠. 자, 다음은 이편한 세상 1차입니다. 자, 실거래 46건, 회전율 25%고요. 이제 2년차 좀 지난 아파트이기 때문에 자, 분양권이 분양권으로 많이 거래가 됐었겠죠. 자, 보시면은 4억 초반대 거래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뭐 지금 9월달에 10월달하고 11월달은 거래량이 없었고, 자, 4층에 3억 6천 9백에 하나 저층 거 거래된 거 있고, 나머지는 이제 19층이 4억 2천, 그리고 11층이 4억 3천에 거래된 내역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25평, 33평, 49평 이렇게 세 가지 평형대로 구성되어 있고요. 49평 같은 경우는 최근에 6억에 거래된 거 있어요. 그리고 33평형 1개월 매물 평균 4억 1천, 실거래 매물 평균 3억 9천 7백. 그리고 25평형 같은 경우 1개월 매물 평균 3억 3천 2백, 실거래 매물 평균 3억 2천 이렇게 잡히고 있어요. 자, 자체평가 시세 이제 실거주 가능 매물로 따지면 33평형 4억 2천에서 4억 3천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전세 시세 3억 5천, 월세 시세 같은 경우는 2천에 120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번에 새롭게 등판하는 이제 영종 자이 아파트 이제 새롭게 추가를 할 겁니다. 이제 운남동에 있지만 그래도 영종 자이도 포함하는 게 맞았는데 제가 이제 영종 자이를 생각을 못했어요. 영종 자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영종 자이 같은 경우는 뭐 34평, 38평, 43평, 뭐 46평 이렇게 있는데, 자, 밑에 평형대는 이제 제껴두고 49평, 59평 그리고 펜트하우스 97평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실거래 12건, 회전율 14% 정도 나오고 있고요. 49평형 1개월 매물 평균 4억 7천, 실거래 매물 평균 3억 8천, 차이가 많이 나죠? 자, 59평 같은 경우도 1개월 매물 평균 5억 8천인데 실거래 평균이 6억 2,500으로 더 높게 나오고 있죠. 자, 97평 펜트하우스 같은 경우는 현재 최근 시세로 보면 16억 정도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12억 8천에 금매로 거래가 되는 내역들이 있었습니다. 자, 49평형을 기준으로 잡고 실거주 가능 매매 이제 자체 평가는 4억 8천에서 5억 2천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뭐 동호수 라인에 따라서 틀리긴 하지만 요 정도가 시세라고 보고요. 이번 주 전세 시세 3억 6천, 월세 시세 같은 경우는 2천에 95, 요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뭐 일단 지난주에 한번 저희가 주간 브리핑을 계속 이어오다가 한 주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매일 일요일마다 하는데 만약에 일요일날 못 올리면 월요일, 화요일이라도 좀 준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난주에 못 올려서 너무 죄송하고요. 최대한 뭐 빵꾸 나는 일 없이 계속 이어가도록 할 테니까요. 계속 지켜봐 주시고 나가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긴 영상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주간 브리핑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